목숨을 내놓더라도 갈 길은 간다. 서대문 교무소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춘천도 잡사로 내려갔습니다. 고문으로 망가진 몸도 추스르면서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위해 기도하기 좋은 숲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가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라 먹고 살기가 무척이나 힘들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들더라도 훗날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교회도 없는 처지지만 더 먼 앞으로의 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전세를 놓고 봤을 때 일본을 무조건 원수로만 여기고 대적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본 선교 활동 계획을 모두 준비한 뒤 캡사 뒷산으로 제 혼춘을 불렀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쇼네탄을 건너가야 한다. 죽기 전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느닷없이 이야기에 그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 하고 답하고는 푸른 바다 나 손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란 성경을 부르며 호기롭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선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 본주는 그렇게 담대한 사나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과 국교가 열리기 전이라 밀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항은 나라 법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없기에 모든 것을 협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본주는 목숨을 내놓다시피 하고 밀항선이 알선에 올랐습니다. 그가 반대를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을 보내 오기까지 다른 일을 일제 접어두고 골방에 들어앉아 기도 정성을 드렸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일본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돈 150만 원은 빚을 내어 준다했습니다. 밥을 굶는 식구들이 즐비한테도 큰 빚을 낼 정도로 일본 선교는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본주는 일본이 닿자마자 체포되어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경찰에 잡혀 되돌아왔습니다. 코에 질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보내 그 동안 그가 겪었을 온갖 교차가 모두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지독한 고문으로 부풀어 오른 이마에는 보라색 피멍이 얼룩얼룩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가 머리통 속살이 허옇게 들이난 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억지로 울음을 참느라 그의 얼굴은 심하게 실룩거렸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온 거야. 시시콜콜 말해 못하겠느냐. 얼른 밥이나 먹으라 하며 그의 앞으로 뜨거운 김이 나는 그 밥을 옮겨 놓아 주었습니다. 그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 혹이 줬을 텐데도 제 본주는 얼른 젓가락을 뜯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숟가락을 들어 크게 밥을 말아주었습니다. 어서 먹어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하며 수저에 밥을 대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제 폰춘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먹을 때까지 나는 그의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껴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본 경찰에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그가 겨우 밥을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맛보는 따뜻한 밥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를 또다시 일본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제 폰춘을 데리고 다시 갑사 뒤편에 올랐습니다. 소나무 숲에 이르지 말없이 그도지는 내 얼굴 보고 제 폰춘은 코에 질렸습니다. 나에게 몰라 말할 수 없이 미안하다만 오늘 밤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배를 타라. 내가 일본 경찰한테 10번에 잡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도 주어진 길은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루라도 헛되어 낭비할 수 없으니 오늘 밤 기차로 내려가라. 선생님, 어떻게 저한테 오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무서워서 다시는 못 가요. 제 폰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커버 질린 그의 울음소리가 메아리도 번져 내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울지 말라. 울음은 너를 약하게 만들 뿐이야. 너는 본래 무서움을 모르던 용감한 사내가 아니었느냐. 값낼 거 없다. 말손을 타는 건 내 혼자지만 그렇다고 너를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는 내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러나 주저앉은 그는 도무지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내가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자 힘이 풀려버린 그의 다리가 사정없이 휘청거렸습니다. 이 자식, 이게 무슨 봐도 같은 짓이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 어깨를 마구 흔들자 비로소 그의 눈에 빛이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얼른 가라. 이건 피할 수 없는 하늘의 명령이야. 못 갑니다, 선생님. 절대로 못 갑니다. 가야 한다. 어서 가. 선생님, 이번에는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못 가겠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또다시 잡히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시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적어도 세 번은 갈 수 없다는 그의 마음을 알고도 남았지만 나는 그를 사정없이 닦아 세웠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가야 하는 것이 그의 몫이 드러내 터는 그를 어떻게든 보내야 하는 것은 나의 몫이었습니다. 나는 보내지 말아 달라면 호소하는 그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놈의 자식. 사나이가 한 번 맹세했으면 실천을 해야지. 죽더라도 일본에 가서 죽도록 해라 하며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몰라 붙여야 하는 내 마음이 그와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를 보내고 싶지 않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두운 밤에 몰래 배를 타고 현해 단에 거센 파도를 건너는 일을 3번씩이나 시켜야 하는 내 마음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일본어로 선교를 반드시 가야 하는 때였습니다. 하늘에 되는 사람이 마음대로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엄중한 사실을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pon주는 또다시 부산에서 밀란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지만 3번째 밀란도 실패였습니다. 그는 오무라 수용소에 거쳐 다시금 한국으로 송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밀립극자는 일주일 이내에 송환하는 것이 단시 일본의 법이었습니다. 한국행 배를 타기 위해 시모노세키로 가는 기차에 오른 제 pon주는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닦아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코끼를 흔자 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일본 경찰은 치료를 위해 본국 선환을 밀고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그는 그 틈을 타서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센터를 건 3년에 갔고 그때 제 pon주이 일본에 정착한 것은 1958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식 국교를 맺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압제 정치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일본과의 수교를 모두 거세게 반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원수의 나라 일본에 밀항을 보낸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을 거부하고 관계를 끊기보다는 일본을 교회시킨 뒤 주체적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위전자들과 통하는 길을 두루 일본은 접어야 하고 또 어떻게는 미국과 연결되어야 미래에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제 pon주의 희생 덕분에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성공한 후 일본 교회는 쿠보키 오사미라는 뛰어난 전현지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에 의해 확고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듬해에는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밀행이 아니라 단단히 요금과 바자를 받아 보냈습니다. 서대문 교무소를 나온 후 나를 잡아가려는 데 일조한 자유단 장관들에게 접촉해서 여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반대하던 자유당을 거꾸로 이용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너무도 먼 나라였습니다. 내가 그 먼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니 우선 한국에서 교회를 더 키운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다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나라 미국의 위기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식구들을 설득했습니다. 1959년 1월 이화여대에서 쫓겨난 김영원 교수가 전 미국에 파송되었고 그해 9월 김산철 선교사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여 전 세계를 향한 선교 역사의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